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쌤입니다. 오늘은 동아쌤이 아끼고 아껴두었던 그림책을 소개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이 예쁜 그림책, 정말 따뜻한 그림책을 한 달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 그림책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랑은 한참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저는 어르신이나 어른들의 이야기를 사실 듣고 싶었어요. 이 그림책을 만나고 이 그림책 안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 이게 혼자만의 생각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검증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들고 갔습니다. 그림책 부모 교육에 제가 사랑하는 출판사의 책들을 가지고 갔는데 그 중에 한 권의 그림책이 바로 눈토끼였습니다. 이 그림책은 이 눈토끼라고 하는 그림책과 더불어서 활동지가 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활동지는요, 그림책을 모두 잘 들여다본 이후에 여기에 질문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첫 장의 질문을 살짝만 보면 표지를 보고 내가 상상한 이야기를 써보세요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등장인물 속의 그림 하나, 스토리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그림을 보고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내용들의 내용이 있어서 요거는 우리 아이들과 수업을 충분히 했습니다. 친구들이 말풍선을 붙이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실은 그 아이들의 말 속에 제가 생각했던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사람과 그 이상 무엇인가에 대한 관계도 이 안에 담겨 있구나. 사람과 동물일 수도 있고 사람과 사물일 수도 있고 우린 모든 관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관계를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봤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제가 오늘 성인분들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책을 짠 하고 보여줬더니 어머 예쁘네. 토끼네 토끼. 옛날에 나 시골 살 때 저런 토끼 엄청 많았지.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보여줄 때 이렇게 손을 가렸어요. 어머님들 제가 오늘 너무너무 따뜻한 그림책 가지고 왔어요. 자, 이 토끼 보이세요? 토끼 책이네. 이 토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토끼랑 조금 다르대요. 뭐가 다를까요? 라고 했더니 토끼 귀가 조금 긴가? 저 아이는 엉덩이가 너무 뽕긋하네. 아줌마들 감성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려줬던 손을 싹 치우고 이 친구는 눈토끼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짠 하고 넘겨보면 어딜 봐도 글이 없어요. 글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죠? 하면서 보여줬더니, 그럼 어떻게 읽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 요즘 젊은 세대나 그림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글 없는 그림책이 더 매력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많은 상상을 할 수 있고 내가 작가가 되어서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매력이 있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만 보면 상당히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풀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창밖에 지금 눈이 내리고 있어요. 창밖에 예쁘게 밖을 내다보고 있는 두 소녀가 있네요. 이 아이들은 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눈 온다, 눈 온다.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까요? 두 친구 사이는요,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한 명의 친구는 밖에 함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한 아이가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왜 뛰어나왔을까요? 라고 말했더니 그 한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유, 저 밖에 안에 있는 아이가 눈을 만지고 싶다 그래서 눈을 뭉쳐주려고 하나 보네. 아이고, 착하다, 착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친구를 위해서 이 아이가 불편하잖아요. 밖에 다시 나오려면 정말 목도리도 해야 되고 모자도 써야 되고 외투도 끼고 장갑도 하고 너무 번거로운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위한 아름다운 배려로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눈을 조심스럽게 뭉쳐서 예쁜 토끼 한 마리를 만들어요. 만든 이 토끼를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안으로 가져가죠. 그런데 어때요? 안으로 가져갔는데 아이쿠 토끼가 막 녹아버려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실내에 들어오면 토끼가 녹지요. 그런데 그림책 작가는 이 녹는 토끼에 대한 거에 어떠한 서사를 더 넣고 싶었을까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싶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 어떤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엇이든 내가 가지려고 움켜잡으면 결국 그건 어느 순간 모래가 내 손가락 사이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금방 사라지지. 사람의 욕심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라고 말하는데 저랑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하얗고 차가운 눈이 실내로 들어오면 녹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저도 요거를 보면서 친구를 위한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가지고 왔지만 밖에 있어야 할, 자연에 있어야 할 눈을 내가 내 욕심으로 나의 필요에 의해서 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보려고 했던 그 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죠. 저도 그런 부분을 조금 살짝끔 들여다봤거든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지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밖으로 나가야겠어. 두 친구는 용기를 냅니다. 밖으로 나가요,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데 그런데 다 읽어주면 안 되는데 근데 무슨 일이 생길까요? 밖으로 나갔는데 세상에 토끼가 분명히 눈으로 만든 눈토끼가 갑자기 살아나더니 폴짝폴짝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끼는 왜 이 친구들로부터 달아날까요? 결국 이 친구들이 만들어준 건데 왜 친구들을 피해 도망가는 걸까요? 소유하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소유하려고 해서 누군가에게 구속당한다는 거는 상당히 불편하죠.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많이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구속당하는 건 싫을 것 같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 아무리 사랑해도 구속하면 왠지 짜증나잖아요? 이렇게 생활과 접목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참을 뛰어가는데 저런저런 큰일 났어요. 휠체어를 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휠체어가 바퀴에 쌓여서 더 이상 눈에 쌓여서 어디에 걸렸는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이 아이에게 눈도 밝게 해주고 싶고 토끼를 함께 잡으러 가고도 싶어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얘들아, 이 아이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 이 아이를 놓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아이와 어떠한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함께 데리고 갈 것인지 당신의 선택은? 이라고 했더니 두 가지의 의견이 나왔어요. 한 가지 의견은 빨리 뛰어가서 눈토끼를 잡을 것 같아요. 한 친구는 아니에요. 저 친구가 혼자 있으면 추워서 얼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같이 있거나 같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업어서 갈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어떤 친구가 의외의 대답을 해줬어요. 그냥 저 토끼는 그냥 가게 내두는 게 좋겠어요. 놔두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토끼도 행복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수 있어요. 자, 우리 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자연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간이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잖아. 그러니 눈토끼 정도는 내가 가져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지. 자연에서 왔으니 자연으로 돌려보내주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자, 우리 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요 두 가지를 갖고도 상당히 많은 토론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친구를 도와주려고 해요. 그런데 힘에 부칩니다. 결국은 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쯤에 점점 날은 어두워져요. 그런데 보세요. 토끼가 요 친구들보다 엄청 커졌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자, 바로 그거예요. 여기는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만난 학부모님들은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눈토끼가 도망갔던 건 이 사람이 무서워서였지. 하지만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은 이 주변에 보이는 다양한 사물들일 거야. 자, 왜냐면 여기 앞에 부분을 넘기다 보면 이 아이들이 저녁이 되고 이제 어떻게 집으로 들어가지? 내가 이 휠체어를 끌 수도 없는데 두려워하는 이 상황에서 요 부분만 자세히 보여줄게요. 이 부엉이
부엉이가 째려보는 이 눈빛 보이죠? 이 눈빛, 이 새들의 눈초리도 상당히 무섭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이 순간에 그 어머님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대상이 두려움의 공포에 있는 이 아이 정말 우리가 나보다 무언가 큰 힘이 내 앞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작아지는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이 눈토끼는 이 아이들을 대신해서 용기를 발휘해줘서 이렇게 커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자기를 구속하려고 했고 자기 몸이 녹아날 것 같은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태어나게 해준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와 고마움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토끼가 사랑스러운 두 친구 모두를 태우진 못하고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등 위에 태워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창밖을 내다보니 여전히 눈토끼는 이 아이들과 함께 눈을 맞추며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면서 열린 결말로 마무리하는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색감이 굉장히 예뻐요. 제가 어제도 우리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우리 겨울하면 떠오르는 색깔이 있니? 너희들은 어떤 색깔이 떠올라? 라고 했더니 하얀색이 가장 많이 떠오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우리가 겨울하면 회색빛 도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밝은, 물론 햇빛도 있고 따사로운 햇살도 있지만 겨울에는 여름만큼 환하거나 밝거나 영롱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그 색감들의 따뜻함은 요 친구들의 옷차림과 불빛으로 대신해 준 것 같고 밖으로 나가면서 겨울의 색감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이 그림책을 보면서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과도 나눠봤거든요. 나와 다른 사람,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은 틀린 게 아니라 나랑 조금 다른 거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활이 조금 불편할 뿐이야. 하지만 그들의 불편함이 조금 더 편리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어 준다면 기꺼이 휠체어를 탄 아이가 문 밖을 넘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그 휠체어를 탄 친구가 보는 세상은 좀 더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이 한 권의 그림책에는 정말 우리 오늘 만난 어른분들, 우리 성인분들 강의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소유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거고 무언가 내가 가지려고 움켜쥐면 오히려 그것은 내 손에서 빠져나가더라. 오히려 나누고 베풀면 더 많이 쌓이더라 라고 하는 교훈적인 이야기도 제가 강의를 하러 갔다가 되려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 눈토끼가 자기의 어깨와 등을 내어줘서 불편한 친구를 집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줬던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 나의 희생과 헌신이 때로는 이따금 필요하고 그 헌신과 희생으로 하여금 누군가의 삶이 조금 더 찬란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만들어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나로 인해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내 소유인 것처럼 마음껏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처지도 들여다보면서 아이와 눈맞춤도 하고 그들의 필요도 충분히 채워준다면 결국 나중에 훗날에 우리의 필요를 기꺼이 눈토끼처럼 채워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눈토끼라고 하는 한 권의 그림책은 글자가 없는 그림책이기 때문에 독자분들이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그림 장면 한 장면 보면서 따뜻하다. 좋다. 아직까지 살만하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눈토끼는 어떻게 됐을 것 같대?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 눈토끼는 밤새 친구들을 만나서 눈 위를 뛰어다니다가 아침이 되면 이 친구들 창가에 와서 이 친구들을 깨워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숲에 나가고 싶은 친구에게 기꺼이 등을 내어주고 어깨를 내어줘서 밖에 신나게 숲을 산책해 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럼 너희가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은 뭐야? 라고 했더니
다양한 말을 해줬어요. 그 중에서 제가 요즘 아이들과 많이 하는 게 말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친절한 말이요, 긍정적인 말이요, 친구를 봤는데 예쁜 게 있으면 꼭 칭찬해 주기요. 이런 이야기들 요즘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창하고 대단한 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미소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따뜻한 언어가 상대방에 전달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이 눈토끼 아이들과 예쁘게 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난 그림책 부모 교육에서도 예쁜 나눔을 실천했고요. 또 한 권의 그림책을 가지고 또 자녀에 대한 이야기와도 함께 섞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서평은 많이 늦었지만 귀하고 따뜻한 그림책은 참으로 많은 친구들과 또 우리 이웃들을 만나면서 그 따뜻함을 그대로 나누고 실천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쁜 그림책 선물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다음에 더 그림책으로 더 찬란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독자님도 꼭 눈토끼, 꼭 눈, 겨울만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용이 너무 따뜻해서 봄에 만나는 눈토끼는 어떤 모습일까? 여름에 만나는 눈토끼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거고요.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 인식 교육을 할 때 그런 이야기로 나눠도 좋고요. 이웃과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눈토끼를 사용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눈토끼는 365일 꾸준히 활용하면 좋을 예쁜 그림책으로 동화쌤이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그림책 소개 완료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밤.